네, 잔명어지 오늘의 첫 코너는 직장인 탐구 생활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속마음은 어떨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네. 오늘의 주제 역시 서희 씨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잡호핑족이 늘고 있다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또 취직이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쇼핑하듯 직장을 선택하고 갈아타는 기이한 현상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인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잡호핑족들이 주는 불편한 진실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잡호핑족이 늘고 있다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본을 처음 받아보고 잡홈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홈쇼핑으로 이루고 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고 굉장히 생소했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잡호핑이네요. 네, 잡호핑족.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예. 잡호핑족이 과연 어떤 것인지 먼저 장혁수 주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일자리를 이제 계속 바꾸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잡호핑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풀이하면은 잡을 자주 바꾼다. 호핑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로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통상 2, 3년 단위로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한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월급을 안 줘서 혹은 마음고생이 심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잡호핑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맨 처음 LG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 잡호핑족들은 계획적인 역량 개발이나 경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부적응 때문에 이직을 자주 하는 것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직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미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비중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들 절반 가까이가 우리 회사 내에서 잡호핑을 하는 직원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무려 61%가 과거에 비해서 잡호핑을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옮겨서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애써 뽑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간다면 참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인력을 뽑아서 관리하는 배 팀장님과 또 한 원장님의 경우에는 이 잡호핑 쪽이 좀 달갑지 않은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쵸. 먼저 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비전이라든가 꿈을 찾아서 나가는 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전 직장에서도 후배 동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절대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투자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나간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누수죠. 네. 그렇죠. 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채용할 때 이제 이력서를 봤을 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시로 직장을 옮기는 분들은 약간 불성실한 직원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단기간 일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 기간은 또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직하는 거는 몰라도 너무 수시로 바꾸는 것은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꺼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잡호핑족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결코 환영할 만한 그런 족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동료들끼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이런 시대의 흐름 뒤에는 이제 배신과 음모, 시기와 질투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동료 직장인들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의연하다고 이렇게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인 것 같은데 잘 돼서 나가는 거고 또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기 질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자포핑족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예.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대답이 53%로 복수 응답을 했었고요. 네. 지속적인 역량 개발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41%, 그다음에 유용한 최신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27%로 답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자신의 이익 위주로 생각하고 조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있었고요. 신뢰감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끈기 참을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등의 일부만이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좀 짜릿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지 우리 함께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백영재 팀장님 주변에서 혹은 뭐 관리하는 직원들 중에 자포핑족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주변에 뭐 아직까지 이렇게 막 활발하게 그런 족들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예전에 어떤 후배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능력이 있었던 친구였고 되게 스마트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또 여기저기 이제 좀 알아보는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또 반대로 입사한 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옮겨간 그 후배 그 직원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봐왔던 모습도 사실 좀 불성실했고, 뭐 출퇴근도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었고, 그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과연 그 또 상대방의 어떤 고용주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경우는 좀 다 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신다. 예. 하지만 능력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진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그 급여나 업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직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또 비전을 위해서 또 커리어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급여,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직장 간다고 그 업무가 안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스토리 있게, 로직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장혁수 주임은 또 지금 소개하는 입장에서 또 마음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연령대에 있는 이제 친구들, 직장인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자포핑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IT 업종이 가장 자포핑이 빈번한 업종이긴 한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제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서 옮긴 직장을 갔는데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거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자포핑을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거기에 더해져 이제 연봉까지도 높이고 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좀 능력에 한해서는 좀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또 옮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지금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자포핑 쪽에 해당이 될지 어떨지도 좀 궁금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한진우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본인이 속할 것 같으세요? 제가 직장 생활 쭉 했으면 아마 이직이 한 2, 3회 미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보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자리를 다 옮기더라고요. 네.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커리어를 위해서. 그런데 저도 한 2번, 3번이 맥시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세 번이라면은 예. 솔직히 이 연배 두세 번이라면은 자포핑족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어떠세요, 배 팀장님은요?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는 자포핑족이었어요. 그러니까 2, 3년 단위로 항상 유혹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가고 싶다, 뭐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뭐 지금까지 그렇게 뭐 자주 옮겨 다녔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또 실제 직장이 된다, 다시 이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에서 이제 느낀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그 안에서 경력도 쌓이고 커리어도 인정받아서 능력 인정받더라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네. 한 분야에 있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은 제가 자포핑족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딘가에 스카웃이 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릿한 네.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자포핑족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는 방송 저희가 이제 직장인은 아니지만 네.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섭외만 되면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2주 만에 방송을 그만두는 친구가 있어요. 뭐 컨셉이 요리사인데 요리사 앞치마를 입혔다고 그만두는 친구도 있었고. 네, 그런 분들은 네, 잔매거진에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걸어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포핑족이 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현재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 불안전성에 대한 개인의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자포핑종이 좀 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조금 더 인정해주는 곳이 있다면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좀 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달갑지 않은 거는 뭐 마찬가지겠죠, 배 팀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기껏 겨우 돈 들여 나가지고 막 성형도 시켜주고 명품 백도 사주고 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비유해도 괜찮겠죠? 배신형이죠. 배신, 예, 예. 배반 배신형인데 누구나 이 일을 가리키려면 비용이 듭니다. 예. 상당 에너지가 또 소비되거든요. 이제 겨우 손발이 맞을만 하면 이직한다. 업주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죠. 네네. 태진 씨가 해주신 예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성형수술하고 백까지 사줬는데 여자친구가 도망갔다. 이 경우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원상복구를 시키죠. 원상복구 시켜요? 같이 병원에 가서 원상복구 시키고 헤어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속상합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아무튼 뭐 재밌는 비유를 뭐 들어봤는데 두 분도 뭐 그런 비유를 들자면은 네. 뭐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뭐 저부터 예, 말씀드리면 뭐 저는 쿨하게 가라. 가라. 하고 손에 쥐어주죠. 계좌번호. 돌려놔라. 역시 경제관념이 살아있으신 분이에요. 그 의료 쪽이라서 원상복구 시키고 경제 쪽이라서 돈 다시 돌려놓고. 네. 장현수 주임은 그러면 아직을 시키나요? 되도록이면 이직을. 저는 이제 눈 밑에 점을 찍고 노래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좀 인연이 정말 아니라면 그거는 좀 쿨하게 좀 보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자 입장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억울해요. 뭐 여자분들이 막 남자친구 사법고시 통과할 다 때까지 해줬는데. 깃바라지 다 해줬는데 도망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저 같으면 점 찍고 저도 복수할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네. 뭐 관리자의 입장에서 좀 배신감이 들겠죠. 네, 예, 아무래도 예.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요, 이 자포핑족을 떠나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효과적인 이 대응책이 좀 그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우선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자포핑종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직 내 직무를 좀 다양화하고 구성원의 경력 다양화하는 욕구를 좀 충족해주고 퇴직자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예. 아까 서희 씨 얘기 중에 이제 자포핑종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능력을 네. 인정받는 거니까. 스카우트를 받아서 떠나는 것도 일종의 자포핑족일 텐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뭐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취업 포탈에서 직장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응답자의 41.7%가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특히 사원이 24.7%, 주임이 40.3%가 그렇다고 말해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도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또 활발한 업종으로는 건설업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밖에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전기, 전자 등의 순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직종별로는 마케팅이 53.5%로 가장 높았고요. 예. 꽤 높네요. 네. 네, 영업 및 영업 관리, 그다음에 IT 전문 기술, 홍보, 그다음에 생산, 기획 등이 스카우트가 잦은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많이 좌우되거나 개인 능력이 좀 필요한 분야가 이렇게 스카우트를 좀 많이 당하는 쪽으로 설문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린 프리랜서이기는 하지만 태진 씨 혹시 스카우트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받으면 굉장히 짜릿하고 그러니까요. 기분이 참 좋을 기분 것 좋을 것 같은데. 같아요, 진짜. 네. 네. 근데 이렇게 스카우트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받으시고 이렇게 복수적으로 같은 분들이 받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나름의 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스카우트 제의를 이제 받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네. 요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62.7%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꼽았고요. 네. 그 밖에 12.5%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함이 11.9%로 4위, 3위고요. 업무 관련 전문 지식이 10.2% 등으로 그 능력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다수 반영이 됐고요. 네. 또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통해 이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2%가 무려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 이직 시 더 좋아진 조건에 대해서는 급여가 가장 많았고요. 예. 그 밖에 근무 조건이 2위, 직급이 높아진 경우도 14.2%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스카우트를 통한 이직의 경우에는 급여를 좀 많이 받아야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백영재 팀장님은 경험상 좀 그런 딜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건 한 1.5배에서 1.7배 정도가 돼야 예. 기회비용을 좀 상쇄하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이 2배 정도까지는 좀 한번 딜을 해보고 1.7% 정도에서 그러니까 1.7배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절충선을 찾는 이거 거죠. 올려서 부른 다음에. 네, 올려서 부르고 1.7배 정도에서 이제 절충선을 찾는 거죠. 예.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그런 그러게요. 수치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딜이 가능할지 좀 궁금한데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예, 연봉 정보 제공 회사 이제 페이오픈에서 네. 직장인 대상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거나 이직할 때 적절한 연봉 인상분은 얼마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 시 적정 연봉 인상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현재 연봉의 15에서 20%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연봉의 10에서 15%라는 답변이 21.18%로 2위를 차지했고요. 네. 3위는 14.46%가 선택한 연봉의 20에서 25%, 4위는 연봉의 30% 초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연봉의 20에서 30%가 좀 일반 이제 대답으로 그 외에 있었고요. 연봉 네. 무관하고 네. 연봉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있었고, 네. 좀 낮게 측정이 돼서 연봉의 5에서 10%, 연봉의 5% 이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욕심이 없으신 분들도 좀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예, 연령대 및 성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20, 30대의 경우 남녀 모두 연봉의 15에서 20%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연봉의 10에서 15% 인상이었습니다. 그 40대 이상 남성은 연봉의 30% 초과를 1위로 꼽았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고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여성은 40%가 연봉이 무관한 것을 선택해 20, 30대와는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백영찬 팀장님은 연봉의 100%를 부른다. 아, 이거 욕심이 너무 과하신데요? 그래요. 아무튼 뭐 설문조사 결과까지 알아봤고요. 자포핑족이 늘고 있다는 주제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개개인의 능력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사나 개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네.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자포핑족 증가는 자본주의나 능력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비단 연봉이나 이런 조건만으로 직장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인들의 행복 지수까지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생활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